여자라면 누구나 아름답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건 나이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살다 보니까 일에 치이고 애들 키우느라 힘드시고 잠시 잊었던 것 뿐인데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이라면 어느 순간 문득 거울에 비친 주름이 자글자글한 내 모습을 보고 한숨이 좀 나오셨을 때가 많을 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많은 분들이 50대가 지나면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15년간 여러분들의 주름을 펴드린 주름 명의로서 단호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름은 생기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홈케어로도 주름이 생기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시술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5가지를 전부 다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고민하는 부위에 따라서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울리는 시술이 따로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시술이 나를 탱탱한 젊은 시절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시술은 바로 보톡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톡스는 주름 개선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둔 시술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이미 주름이 생긴 50대에게는 늦은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보톡스가 분명히 주름 예방에 굉장히 좋은 시술인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작하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름 예방뿐만 아니라 주름 개선에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건 보톡스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보톡스는 주사로 신경 독소를 주입을 해서 특정 근육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주는 원리인데요. 피부가 아닌 근육을 마비시키는 이유는 주름이 피부 문제이기 전에 근육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접히게 되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피부에 접힌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정주름인 거죠. 특히 눈가주름이 그렇습니다. 눈가는 웃을 때마다 찡그릴 때마다 혹은 눈을 크게 뜰 때 계속 접히는 부위인데요. 피부가 얇다 보니까 그 자국이 더 빨리 남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 가장 먼저 티가 나는 주름이 어디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눈가부터 떠올리세요. 이때부터 인상이 피곤해 보이고 괜히 화나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 부위 근육이 쉬게 되면서 피부가 덜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깊어지는 걸 막아주고 이미 잡힌 주름도 힘이 좀 빠지면서 펴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톡스는 가격이 싸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눈이나 미간처럼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부위가 있는가 하면 입가처럼 조심해야 할 부위도 있다는 건데요. 입가에는 미세 근육들이 정말 많은데요. 조금만 잘못 놓거나 약품 용량을 좀 못 맞추면 주변 근육이 같이 마비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숙련된 의사에게 정확한 위치에 알맞은 용량으로 맞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시술 간격인데요. 우리 몸 입장에서 보톡스는 이물질로 인식이 됩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맞으면 몸이 항체를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러면 보톡스를 맞아도 이미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권장하는 시술 간격은 최소 3에서 4개월, 길게는 6개월 간격 정도입니다. 이 정도 주기를 지키면 내성 없이 효과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성이 생겼다면 휴지기를 길게 갖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보톡스는 지금 시작해도 늦은 시술이 절대 아닌데요. 다만 젊을 때처럼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맞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알맞은 용량, 적절한 시술 간격 이 3가지만 지켜지면 50대 이후에도 보톡스는 효율적인 주름 시술 중 하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시술은 필러입니다. 필러는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건 50대 이후에 보통 꺼짐이 심해지는데 그 꺼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과한 시술을 받게 된 케이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괜히 맞았다가 부자연스러워 보일까봐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 중에 하나는 이전에 영구 필러가 주로 쓰이던 시절의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있는데요. 영구적인 필러는 문제가 생겨도 되돌리기가 어렵고 위험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요즘에는 영구 필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필러는 대부분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수분을 잡아주고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몸에 거부 반응이 적고 안전성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녹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
효소를 사용하면 주입된 히알루론산을 분해해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즉 과하게 들어갔거나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이후의 필러는 꺼진 구조를 받쳐주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얼굴의 지방과 조직이 아래로 처지고 앞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꺼져 보이고 주름이 더 깊어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팔자나 마리오네트 주름은 이런 구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위인데요. 이 주름들은 피부가 접혀서 생겼다기보다는 받쳐주던 볼륨이 빠지면서 선이 강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구조를 다시 받쳐주는 방식으로 필러가 사용이 되면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얼마나 넣느냐가 아닙니다. 어디를 받치느냐가 핵심입니다. 필요한 지점에 적당한 양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효과를 보는 거죠. 필러의 또 다른 장점은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술 직후부터 변화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물론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미간처럼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 부위는 더 신중하게 시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러는 경험이 많은 의사가 얼굴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필러는 생각보다 안정성이 높고 효과를 비교적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이마나 팔자, 마리오네트처럼 구조적인 주름이 고민이라면 필러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시술은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콜라겐 부스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새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시술인데요. 피부 나이가 많을수록 생기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0대, 30대 때는 피부가 스스로 콜라겐을 잘 만들어내지만 5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확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은 줄어들고 잔주름이 쉽게 잡히게 되는 거죠. 이때 콜라겐 부스터를 시술 받으면 볼륨, 주름, 모공, 심지어 피부 결과 톤까지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콜라겐 부스터로는 주베룩, 레디어스, 스컬트라 등이 유명합니다. 다만 이런 콜라겐 부스터 시술에도 역시 주의사항은 있는데요. 바로 결절 위험입니다. 결절이란 콜라겐 생성 물질이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한 부위에 딱딱하게 뭉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입자 형태의 콜라겐 부스터는 시술 테크닉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리토 같은 액상 PCL 계열 시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액상 PCL은 말 그대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속에서 보다 균일하게 분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에서 약품이 고르게 퍼지다 보니까 결절 위험이 덜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는 제품입니다. 또 시술 후에 경우에 따라서 붓기나 멍, 뻐근한 느낌이 며칠 정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시기를 조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콜라겐 부스터는 50대 이후에 급격히 떨어진 피부의 기본 체력을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레이저나 필러와 병행을 했을 때 전체적인 피부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합 시술로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시술은 레이저 리프팅인데요. 50대 이후에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얼굴이 처진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주름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얼굴 선이 아래로 내려온 느낌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시술이 아마 레이저 리프팅일 거예요.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속 깊은 층에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처진 조직의 탄력을 유도하는 시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피부를 안쪽에서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을 깎거나 자극하는 시술과는 다르게 피부 손상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레이저 리프팅으로는 울세라나 서머진, 올타이트 같은 시술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비싸고 유명한 레이저가 무조건 좋은 레이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두께, 지방량, 처짐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 피부가 얇고 살이 적은 분에게 강한 에너지를 무리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붉어짐이 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에너지가 약한 레이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레이저 리프팅은 장비의 유명세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 레이저 리프팅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은 시술도 아닌데요. 너무 잦은 시술은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기대했던 효과와 오히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피부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간격을 두고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술 후에는 대부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요. 한 1, 2주간은 음주나 격한 운동, 사우나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붉어짐이나 약간의 붓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온수 세안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관리해 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해보면 레이저 리프팅은 처진 피부를 수술 없이 개선하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시술이 아니라 내 얼굴 상태에 맞는 레이저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시술은 실 리프팅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주름과 처짐을 중심으로 수많은 분들의 젊음을 찾아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 리프팅은 정말 자신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실 리프팅 장인으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 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
장점은 피부 처짐에 대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레이저 리프팅과는 살짝 다르게 실리프팅은 이미 내려온 조직을 물리적으로 올려주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처짐이 눈에 띄게 진행된 경우에는 실리프팅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실리프팅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녹는 실을 피부 속에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 실에는 코그라고 하는 미세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있습니다. 이 돌기에 처진 조직을 걸어서 올리고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 주위로 미세한 자극이 생기면서 콜라겐이 다시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 리프팅은 시술 직후에는 리프팅 효과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탄력 유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즉 즉각적인 처짐 개선과 콜라겐 재생을 동시에 노리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을 많이 넣는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데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넣으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실의 윤곽이 비쳐 보이거나 만졌을 때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실 리프팅은 얼마나 많이 넣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배치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통증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마취를 하게 되면 시술 중에 통증은 사실 참을 만한 수준입니다. 시술 후에는 사람에 따라서 뻐근한 느낌이나 당김이 며칠에서 길게는 한 1, 2주 정도까지 남을 수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실 리프팅은 처짐이 분명할 때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많은 실을 넣어준다는 병원보다는 숙련된 시술자를 찾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50대 이후에 꼭 한 번은 고민해 보셔야 할 시술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톡스, 필러, 콜라겐 부스터, 레이저 리프팅, 실 리프팅까지 이 5가지를 모두 다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내 얼굴에 어떤 문제가 가장 큰지 정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노화가 이미 진행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어떤 시술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름과 노화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피부 노화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